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사건들을 쭉 지켜봤을 때 어떤 주의할 점을 아들에게 전해주면 좋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실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할 참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자는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자는 여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준강간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준강제추행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의 사람을 간음 강제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성범죄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텔에 같이 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예전에는 모텔,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뭔가 성적인 행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인정되던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성범죄들이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텔에서도 전후의 사정이나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와 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모텔에서도 성범죄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되는 경우도 물론 많고요. 그래서 모텔에 같이 갔다고 해서 안심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도 저희 의뢰인 중에 모텔에 이제 여성과 같이 갔는데 모텔에서 그 여성이 계속 문자를 보낸 겁니다.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안에서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분위기였는데도 밖에다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 나 강간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텔을 갔다고 해서 항상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앙톡, 줄톡 이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많은 성범죄들이 이런 이제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생겨요.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성년자는 화간을 하더라도 성범죄랑 강간이랑 똑같이 처벌되거든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겉모습만 봐서는 미성년자인지도 분별이 힘든 경우도 많아요. 채팅앱으로 만난 경우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굉장히 크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한 그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16세 미만, 외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요, 19세 이상인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13세 미만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혹은 잠자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성범죄가 되고 강간이랑 똑같이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사람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강간이랑 똑같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화장이나 이런 외관으로 봐서는 성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성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뭔가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가서 미성년자였다고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화간을 하더라도 중대하게 처벌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혹시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녹음을 해라. 참 이런 시대라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현실이니까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숙박업소에 같이 가게 된 성관계를 하게 된 여성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뭔가 나를 나중에 신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는데도 문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녹음입니다. 성관계하면서 녹음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촬영은 안 됩니다. 촬영은 왜 안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신체의 부위를 일부라도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촬영은 하지 말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녹음을 해라 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장난이라도
게이 이런 관련된 농담은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냥 정말 장난으로 나 게이야, 나 남자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농담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그런 말을 했던 걸 이용해서 저 오빠가 게이라고 해서 나 같이 모텔 따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고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그런 나 게이야, 뭐 게이 관련된 농담은 하지 말고, 자꾸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성이 있으면 좀 의심하고 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7번째, 요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했던 사건들에 비춘 경험인데, 여성이 이제 편안하게 막 술 먹고 대화를 하다가 나 SM 플레이 좋아해 라는 말, 특이한 성관계에 이렇게 막 좀 과격하고 그런 걸 SM 플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사진을 보여주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체가 이렇게 촬영돼 있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성범죄를 이용한 무고범행 사건들 중에는 그런 여성들이 SM 플레이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 의사에 반해서 저렇게 과격한 성관계를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친한데 술 먹다가 이제 SM 플레이 좋아해 이런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이후에 성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무고죄 범행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자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 무고 범행으로 나락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텔을 같이 갔는데 너무 즐겁게 성관계 해놓고서 중간에 강간당한 듯한 문자를 보내고 나오자마자 신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 의뢰인이 다행히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서 강간은 무혐의를 받고 그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고죄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모든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대다수의 여성들은 정상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을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모든 여성의 문제로 치부하고 남녀가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는 대로는 나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제 성범죄는 실제로 남성이 여성을 실제 성범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성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변호사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범죄 관련 이야기도 컨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여성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 거고, 그것도 나중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범죄 관련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